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의 정보 실패에 분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현지 시간 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전쟁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정보 실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년 이상 러시아 정보기관 활동을 추적해온 웹사이트 아젠투라의 알드레이 솔다토프 편집자는 침공 전 FSB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말 그대로 틀렸다며 그것이 현재 상황이 러시아에 이렇게 나빠진 이유의 일부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SB는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 중 하나로 꼽히던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의 후신으로 국내 정보활동부터 테러 대응과 국경보안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푸틴 자신이 1998년부터 1999년 FSB 국장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감시 등으로 임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솔다토프는 FSB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서부의 극우 단체를 통해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다며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지지와 저항 정도에 대해 지독한 오판을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수집한 정보가 아주 정확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상급자들이 푸틴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령과 장군 정도의 계급에서 정보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편협하고 교육 수준도 영국 MI6 장교들처럼 높지 않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정보 장교였다거나 임금이 좋고 아파트를 주기 때문에 FSB에 들어온 경우도 있다며 FSB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정보장교 출신의 보안 전문가인 필립 잉그럼은 FSB 요원들은 군대에도 파견돼 반역이나 당 노선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소장급인 러시아 41군 수석 부사령관 비탈리 게라시모프가 하르키우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중 숨졌다는 정보도 이 부대에 배치된 FSB 요원이 보안통신 채널 대신 일반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감청해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그럼은 푸틴 대통령의 몸짓이나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가 FSB에 매우 화가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든 조언을 한 책임이 FSB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항공국이 중국의 보잉과 에어버스 여객기를 멈추게 한 예비 부품 공급을 타진했지만 중국 측은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보잉과 에어버스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노 항공사에 대한 예비 부품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때문에 보잉제와 에어버스제 여객기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한 마음에 러시아 연방항공국은 중국의 예비 부품 공급을 타진했지만 결국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국민차인 라다도 부품 공급 차질로 생산이 멈춰선 데 이어 항공마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항공국의 책임자는 각 항공사에 예비 부품 공급처를 찾도록 지시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중국 측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터키나 인도 등 파트너를 통해 협상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러시아에 예비 부품을 공급하겠다고 나설 나라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설령 그런 나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경제 제재의 허점으로서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미국의 강경 노선을 펼치던 중국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중국이 예비 부품 공급을 거절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크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항공사가 보유한 약 980대의 여객기 중 서방 임대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515대는 올해 3월 말까지 제재의 영향으로 계약이 중단돼 회수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계 임대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기체도 예비 부품 공급이 끊겨 이대로 가면 러시아 항공사는 운행하는 기체가 거의 없어져 도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처음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장이보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 이날 영상회담을 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전투와 전쟁이 멈추는 것을 보기 원한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바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어로 전쟁을 멈추다라는 뜻인 지잔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전쟁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침략, 전쟁과 같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및 책임 문제가 걸리는 표현을 피해왔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 길들이기에 들어간 모양새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당장 중국 눈치를 보며
중국이 좋아할 만한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간 7일 우크라이나가 자국 연구소에서 생물학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패스트와 탄저병 박테리아 연구를 시행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 전 차관보는 생화학 무기 사용에 능한 러시아가 대량 인명 살상을 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군이 먼저 사용한 것처럼 명분을 지어내 위협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군 화생방 부대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측의 실험 자체 폐기 활동 분석 결과 서부 르비우주 실험실에선 패스트, 탄저병, 브루셀라증 원인균 연구 작업이, 동부 하르키우와 폴타바주 실험실들에선 디프테리아, 살모넬라증, 이질 원인균 연구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는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측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조류, 박쥐, 파충류의 병원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탄저병을 옮길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및 기타 인접 국가 사이를 이동하는 야생 조류에 의한 병원체 이동을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시행에 대한 미국의 상세한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연구와 국방부가 지원하는 다른 생물학적 연구의 목적은 치명적인 병원체의 은밀한 확산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 군사작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군사생물학 무기 성분 개발 흔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은 오히려 러시아 체첸 반군 인질극 당시에도 생물학 무기를 쓰는 등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를 쓰려는 빌미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인질 12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앞서 앤디 웨버 전 미 국방부 핵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차관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위험이 핵 공격 위험보다 크다고 경고했다고 텔레그래프지가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웨버 전 차관보는 소련에는 세계 최대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이 있었고 소련 해체 후에도 일부가 유지됐다면서 러시아에는 비러시아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군사 생물학 시설이 세 곳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체첸 반군이 모스크바에서 인질극을 벌였을 때 모르핀보다 1만 배 강한 아편 유사제가 함유된 가스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웨버 전 차관보는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고 평화 시에도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사용 명분을 만들려고 거꾸로 위협을 지어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미 유엔본부 연설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비밀 생화학 연구소에 통제권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웨버 전 차관보는 또 러시아가 수형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도부에 핵무기 사용을 위임하면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